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링크로 찾아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총정리, 업체 미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팅 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총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 6가지 각각의 하나하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내용들을 실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프레임이 없는 유리 형태로 벽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의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제 사무실의 컨디션이 맞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공법은 하기에 난이도가 높다 혹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디자인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도면들을 미팅 시 가능한지 여부를 꼭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리로 마감을 하되 프레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원하는 형태로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사 완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 공사 가능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입주를 하게 되면 이때서부터 나의 시간과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계속 공실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스케줄에 맞게 작업 스케줄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는 공정별로 혹은 일정별로 디테일한 작업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일차에는 전기공사는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할 건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공사의 과정이라던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을 때에도 전체 과정 중에 몇 %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맞는 작업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의 디테일한 스케줄까지도 확인을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한 개의 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초반에는 저렴한 형태로 견적서를 주고 향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견적이 있게 되면 이를 놓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비용은 A라는 업체는 100만원, B라는 업체는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100만원이 타당한 것인지 50만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질문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산 범주 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시공 사례라 함은 A라는 업체에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어디를 직접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공을 잘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보심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했다면 혹시 이 실제 시공 사례에서도 이것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파악해 보시고 혹은 이렇게 짓고 있다면 마감의 형태는 어떠한지
실제 해놓고 났을 때의 디자인이나 외관의 모습이 어떠한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해 보심을 역시나 추천드립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디테일에 강하고 디테일에 강할수록 마감이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의 마감부까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도 제가 공사 과정이라던가 공사가 다 하고 나서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비용에 대한 확인인데요. 전체 소요 비용과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부속품이라던가 소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생활하는 구석구석까지를 모두 다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포함이 됐나요 아닌가요를 계속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소방적인 측면에서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센서는 각 공간 안에 한 개씩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애초에 고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지,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까지도 쭉 확인해 보셔야 추후에 비용이 더 올라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드리냐면 인테리어와 관련된 많은 사건 사고는 이렇게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다가 나온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큰 금액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미팅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꼭 잊지 않고 건설업 등록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이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을 실시합니다. 물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미 공개된 내용들을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사 기간이라던가 작업 스케줄, 그 다음에 전체 소용 비용,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은 무엇인지까지도 미리 다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혹시나 모를 인테리어 사고에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 6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지만 내 마음에 들고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가성비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6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